안녕하세요. 11주차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은 아트 마케팅 둘러보기입니다. 2차시 수업에서는요, 아트 마케팅에 영향을 준 화가들 중심으로 알아보고요. 또 현대는 이 MZ 세대의 이 세대들이 어떤 아트 마케팅을 찾고 있나, 그것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아트 마케팅의 디자인 경영입니다. 이 예술과 비즈니스를 결합한 이 아트 마케팅이 디자인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뜨고 있죠. 그래서 아트 마케팅에서 이런 앤디 월, 백남주 씨 이런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활용해서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하는 일종의 감성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미술관을 가지도 않고도 일상생활에서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아트 마케팅은 BMW나 루이비통, 또 스와치 등 세계적인 이런 명품 브랜드의 전유물처럼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이런 맥주나 과자, 생활용품 등 대중적인 소비 제품까지도 확대돼서 이런 아트 마케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트 마케팅의 대상은 이렇게 제품뿐만 아니라 매장, 인테리어나 광고, 이벤트 등에서도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아트 마케팅을 일회성 지출이 아닌 브랜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투자로 인식하면서요. 아트 마케팅을 이 글로벌 고급 브랜드를 지향하는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프랑스의 그 문화 비평가 기소르망은 현대사에서 없는 경제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면서 오늘날 문화가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기업은 잊지 말아야 한다 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억들을 이 제가 한 이야기들을 잘 기억을 좀 해보시고 지금 다시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런 유명 아티스트와 기업의 결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낳는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인 이슈로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명품과 최고의 아티스트가 만나면 효과는 더욱 배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고가의 자동차 업체입니다. BMW는 1975년부터 세계적인 이런 아티스트들과 함께 아트카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로이 리히텐스타인과 앤디 월, 데이비니 호크니, 제니 홀처 등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이 BMW 자동차를 캠퍼스 삼아 작업을 했습니다. 최근 이 16대의 아트카 컬렉션이 발표됐고요. 샌프란시스코 이 현대미술관에서는 공개된 이 덴마크의 작가 올라프스 엘리아손이라는 작품 유어 템포 이런 것들도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덴마크 작가 올라프스 엘리아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모든 색깔의 360도 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형광등 스트레스 스틸로에서 만들었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이게 이제 막 이렇게 그 조명이 막 바뀌는 그런 색깔이 360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색깔이 바뀌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것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죠. 이런 조명, 빛에 대한 이런 그 전시들이. 예. 이거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거에 그 덴마크 작가의 올라프르 엘리아손 작품입니다. 이것도 이게 날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단파장 전등, 알루미늄, 헬스 머신 해가지고 이렇게 빛을 굉장히 그
덥게 느껴지는 거죠. 엄청난 그런 것들을 이용한 이런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거는 엘리아스는 이런 관객과 소통하는 사회적 미술가라는 주제를 가장 급진적인 방식으로 유효화시키는 스타 작가입니다. 북유럽의 이런 신비한 자연 현상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내는 이 스펙터클한 공간은 자연이라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상적인 경험과 이 평행을 이루며 예술작품의 직약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작가입니다. 이게 하나는 이거는 가변 설치래요. 그래서 이렇게 빛에서 나타나는 이 공간에 대한 이것들을 이렇게 빛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비우티라고 합니다. 이것도 빛을 가지고 조명에 이렇게 그 아랫면과 윗면에 이렇게 그 빛의 이 프리즘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작품을 했습니다. 이 그 올라프르 엘리아소는 굉장히 그 아주 획기적인 그런 최초의 작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한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는 작업 노트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사용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정이 되는 이런 공간의 일시성이 설치 작업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대상이나 이런 사물화된 공간이 상업적으로 더 유효하다는 논리가 주체와의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재창조되는 공간의 가능성을 억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전시 공간을 이렇게 홍합제너라는 모델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술작품 역시 이렇게 정적인 것이 아니고 작품이 모여있는 맥락과 관객들의 다양한 반응에 의존하는 불안정함과 다양함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작업이 제공하는 이런 감각적 경험들은 작업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핵심과 근거한 것이 아니라 관객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선택지에 기초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의 작품들은 그 자체로 핵심을 가진 안결체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위해서 마련된 실험적인 구조물일 뿐이고 관객은 철저히 작품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 세계 수집가들을 열광시키는 이런 한정판들이 엄청나게 또 뜨고 있죠. 그래서 이 한정판들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평범한 상품도 아티스트의 손길이 닿는 순간 뭐가 돼요? 작품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량 생산되는 이런 한정판이 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수억 원을 소가하는 오리지널 작품에 비해서 중산층도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인 한정판은 소비자들에게 대리만족의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아우라, 고고한 분위기가 넘치는 이런 한정판 앞에서 소비자들은 열정적으로 아주 사려고 굉장히 줄을 많이 서고 있죠. 그래서 한정판 그러면 모든 게 다 유명하잖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이거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 스와치와 이 키키 피카소, 키스 헤링, 백남준 씨와 협업한 전 세계 몇 없는 희귀한 스페셜 아트 워치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위스와 이 키스 헤링의 콜라보 작품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런 것들이. 예, 지금은. 또 백남준 씨가 생전에 이런 그 스와치와 콜라보를 작업해서 이 한정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85년에는 이 스와치와 이 키스 헤링의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를 이렇게 본인의 이 키스 헤링의 이런
스와치의 그림을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고요. 또 이것들은 피카소, 이 피카소의 작품을 이 안에 넣어서 이렇게 작품을 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넣어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스와츠 아트 컬렉션의 이 알렉산드라 맨디니 이 사람도 이 리미티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맨디니 알렉산드라 맨디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주방기구, 뭐 쇼파 그걸로도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작고 다 이제 돌아가셨죠. 예. 하지만 이 맨디니의 작품이 이 컬러 이 작품이 또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스와치와 아티스트가 굉장히 다양한 이런 컬러버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와치가 한때 굉장히 이목을 많이 받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또 이렇게 코카콜라 이 벨기에는 2002년부터 코카콜라 캔이나 병에 이런 아티스트, 사진작가, 디자이너 작품을 더 입혀 와서 팔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이런 아트 오브 다이닝이라는 주제로 서양 미술의 가장 유명한 식사 장면인 이 에드워드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피터 브루겔의 농부의 결혼식, 뭐 이렇게 패러디를 해서 콜라병에 재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것들을 각각 25,000개씩 생산해서 이 한정판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집가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막 이렇게 몰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한정판이라는 거는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또 이렇게 그 희소성과 특별함을 갖춘 한정판은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고가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와치 아티스트의 스페셜 소더비 경배라고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수집가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스와치의 이런 아티스트 스페셜에는 그동안 백남주 씨, 키스 헤링, 영화 감독 독일 페르드, 알모드바르, 로버트 엘트맨, 구로사와 아키라, 패션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이 백남준의 스와치는 더 소비 경배에서 5,000달러에 낙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광고도 예술이다. 소비자들이 스쳐 지나가기 쉬운 광고도 유명 예술가가 참여하면 주목할 만한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트 광고들은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런 아티스트와 브랜드 이미지를 중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앱솔루트 보드카는 예술이 된 광고의 대명사죠. 그래서 고급 보드카 시장을 석권한 이 앱솔루트는 1985년에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앤디 올과 손을 잡아서 그때부터 이런 그 광고의 제품에 이렇게 이미지를 실렸습니다. 그래서 앤디 올이 이런 독창적으로 해석한 앱솔루트 이미지를 그린 그림을 광고로 내보낸 것이죠. 또 앤디 올에서 시작한 앱솔루트의 아트 광고에는 그동안 스텔라 맥카트니, 톰 포드, 장콜 코티에, 마놀로 블라이, 존 칼리아노 이런 유명 작가와 디자이너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대형 할인 매장 타깃은 이 뉴요커의 모든 광고 지변을 독점 구매해서 자사의 광고를 싣는 깜짝 이런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타깃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전면 광고 한 면씩을 하라고 하면서 단 3가지 조건을 내세웠대요. 첫째는 뉴욕을 주저를 할 것, 둘째는 타겟의 로고를 사용할 것, 셋째는 검은색, 흰색, 빨간색만 사용할 것,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기로 했나 봐요. 이제 광고를. 그래서 이 타깃은 중저가의 할인점에도 불구하고 트렌드, 디자인, 제품 담당 부사장을 둘 만큼 디자인에 아주 주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현대미술관의 무료 입장을 후원하는 등 예술 확산에 노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광고를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싸구려 전단지를 쓰는 경쟁 할인점과 대조적인 전략을 쓴 것이죠. 그 결과 타깃은 싸면서도 세련된 그런 디자인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 장소라는 인식을 정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대로 백화점 같은 할인전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할인 매장 타깃이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또 대중 소비자로 확산되는 아트 마케팅입니다. 명품, 패션, 고급 자동차 브랜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런 아트 마케팅은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소비자들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생활용품인 이 유니레버는 매년 테이크 모던 갤러리와 손잡고 유니레버 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스맥즈는 데미안 허스트로 대표되는 영국의 젊은 작가 군단 YBA 영 브릿지 아티스트라든가 트레이시 에민, 더글러스 고든, 오노 요크 등 세계적인 이런 아티스트들에게 맥주 라벨 디자인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비누, 신용카드, 과자 등 오리지널 명화를 프린트한 명화 마케팅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이런 아티스트들을 이 마케팅에 활용해서 아트 마케팅은 이런 기업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동반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또 아티젠, 아트와 제너레이션 합친 아티 제네레이션 이 줄임말입니다. 아티젠이 그 정도로 불릴 만큼 예술적인 디자인이 살아내는 상품을 선호하는 이 소비자군의 기대 심리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유명 아티스트만 선호하다 보면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은 어색한 느낌을 주겠죠. 그래서 궁극적인 차별화를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이름값을 쫓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조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트 마케팅에 성공한 기업들이 일회성 이벤트식보다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는 점도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앤디 월의 코카콜라 이 캠벨 스프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들어서 이 아트 마케팅에 물꼬를 뜬 공로자라 손꼽히기 있죠. 자신의 스튜디오를 공장이라고 말하며 조수들을 시켜서 작품을 대량 생산한 이 팝아트의 신화적 존재 앤디 월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아티스트는 없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는 그의 에디션이 생산되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코카콜라 이게 아주 최초의 이제 광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또 이렇게 파리바게트가 예전에 이렇게 그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월의 주제로 이렇게 6개의 아트 케이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앤디 월은 이런 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미술, 영화, 광고, 디자인 등 이런 시각 예술 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한 현대 미술의 대표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키스 헤링이 살아서는 불우했지만 죽어서는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아티스트 한 명 중에 이 키스 헤링이죠. 그래서 앤디 월 친구였던 키스 헤링 역시 인기가 높습니다. 접근하기 쉽고 친근한 그의 작품 열쇠고리부터 광고지 전방위적 분야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게 이 키스 헤링의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각 티슈에서도 나왔고요. 옷에서까지도 이렇게 키스 헤링의 이런 모티브들이 나왔습니다. 백남준 씨죠. 예술은 생쇼이며 사기라고는 했지만 백남준 씨만큼은 인기 있는 아티스트도 드뭅니다.
이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이자 블랙서스의 대표 선수였던 그의 작품은 기업, 은행, 신문사, 로비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달력, 커피잔, 시계, 다양한 형태에도 상품에 나왔죠. 블랙서스는 쉽게 말해서 흐름입니다. 끊임없는 변화, 그러니까 꼬이지 않겠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존의 음악을 넘어선 음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블랙서스입니다. 그것은 현대 미술 예술사에서는 블랙석스가 일건 성과이기도 하죠. 기존의 예술을 넘어서 본질주의 미학에 저항하겠다는 의지죠. 백남주 씨는 이런 비결정성과 변동성의 미학을 미디어를 통해서 실현시킨 작가입니다. 이 샬리언 모어만의 이런 갤러리 현대의 선보인 작품들이고요. 또 다다익선이라는 이 백남준 미술관에 가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올라프스 엘리아손 제가 처음에 보여줬었죠. 이 라프르 엘리아손이라는 이름이 약간 생소하겠지만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입니다. 유니레버 시리즈,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런던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 날씨 프로젝트를 선보인 이래 루이비통, BMW 그런 것들의 글로벌 브랜드로 준지어서서 이런 작품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호암미로입니다. 호암미로도 이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 출신의 화가입니다. 조각가이기도 하고 도예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미술학교를 중퇴했지만 1919년 파리에 나와서 이런 작품을 했죠. 그래서 이게 오뚜기 진라면 30주년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이 30전 지난해 이 호암미로의 이런 원작을 가지고 이렇게 진라면을 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호암미로는 이런 추상미술과 초현실주의 이런 결합된 이런 창의적인 작품을 가지고서 보여준 화가이기도 하고요. 이 피카소, 달리오와 함께 스페인의 3대 거장으로 뽑히죠. 빨강, 노랑, 파랑 원색의 이런 형식으로 이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이런 진라면에 이런 것들이 넣었습니다. 다음은 MZ세대가 새로운 미술 향유층의 아트 마케팅을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MZ세대가 새로운 그 유통업계에 아주 선보이고 있는데요. MZ세대가 새로운 볼거리와 예술작품 등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고 문화적인 만족감을 충족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미술품 중에서도 소비를 아끼지 않는 아트슈머, 미술 작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아트테크, 이런 신조어까지 막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이런 디지털 아트, 그림, 조형물, 예술작품을 다양한 형태로 즐겁게 표현하는 아트 마케팅이 한창이죠. 요즘 특히 이런 예술을 오감으로 감상할 수 있는 팝업 공간이나 예술작품을 삽입해 디자인한 패키지를 론칭하는 이목을 끌고 있기도 합니다. 현실과 가상의 생각을 허문 이 디지털 미디어 아트부터 브랜드 메시지를 아름답게 전하는 전시까지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코카콜라사에서 드림월드라는 이런 팝업 전경에 이렇게 테마 공간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이런 미디어 아트 전시관에 아르테 뮤지엄에 잘 알려져 있죠. 거기에 이렇게 손잡고 이런 드림월드 이런 오픈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한정판 코카콜라 이런 것들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무한한 상상이 가능한 꿈의 세계를 영감을 얻어서 코카콜라 제로 드림월드라는 이런 일상 속에서 꿈속으로 들어온 듯한 마법 같은 경험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코카콜라 제로의 이런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 전시를 해서 4개 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비치, 정글, 선터, 코카콜라 제로 드림월드라는 이런 황홀한 몰입의 경험을 선사시키는 이런 공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설화수 티퍼런스 하겐다즈입니다. 설화수는 이런 북쪽 설화수의 집이라는 가지고 흙, 는, 꽃, 설화 다시 피어나다 라는 이런 캠페인을 가지고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이런 16명의 그런 아티스트를 가지고 이런
흙, 눈, 꽃의 은유를 활용한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게 이제 2022년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퍼플티 브랜드 디퍼런스는 이 홍승희 작가가 함께하는 이 아트 콜라보에서 0이라는 공간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0이라는 가진 중립적인 형태에 초점을 맞춰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균형이 달라질 때 일어나는 미세한 감정 변화를 표현한 작품. 그래서 이 사진, 조각, 드로잉 이런 다양한 작업물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겐다츠 롯데 갤러리와 함께 멜팅 포인트라는 것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거의 의미는 마스터피스 오브 마스터피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60여 년간 이어져온 이 하겐다스의 장인 정신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철학을 보다 색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이렇게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2차 시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